자, 디자인할 때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원근법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만 알면 정말 간단하게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공간을 작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 안녕하세요. 뇌과학 예우가 디자인 크리에이터 에이아입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정해진 사이즈 안에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다가 뭘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정된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디자인 이론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오늘은 그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사이즈 안에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뭐 요소를 만약에 이렇게 넣고 싶고 이렇게 넣고 싶고 하면은 이게 하다 보면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밖으로 디자인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굉장히 넓게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원근법이라는 게 있죠. 원근법은 공기원근법, 수시원근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원근법은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소실점을 이제 이용하는데 평행한 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1점 투시가 있고 평행한 선들이 양쪽 소실점 두 군데로 모이는 2점 투시가 있습니다. 또 소실점이 3개가 되면 3점 투시가 되죠. 평행한 선들이 다 각각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물체는 이제 굉장히 크고 뒤에는 작고 점점 더 작아지겠죠, 물체가. 그러면은 그만큼 똑같은 크기의 물체들을 똑같은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공기원근법인데요. 공기원근법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먼 산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먼 산과 저 사이에는 이렇게 먼지들 같은 게 있잖아요. 미세 입자 같은 게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미세먼지가 산과 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리게 보입니다. 우리가 흐리게 보이는 그거를 되게 멀리 있다고 느껴져요. 그럼 이게 공간감을 느껴지는 요소거든요, 현실에서. 이거를 디자인에 그대로 가져오면 디자인에서도 가까이 있는 거는 진하고 어둡게 처리한 다음에 멀리 있는 거는 점점 색을 빼거나 밝기를 낮추거나 이러면 공기원근법이 적용돼서 이 디자인 안에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인 바로 이건데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의식 줄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무의식 줄자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머릿속에 우리가 그 관념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크기나 가로등이나 뭐 계단, 동물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정도의 크기가 있잖아요. 가로등이 막 5m, 10m 이러진 않고 계단도 사람이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있잖아요. 최대치가. 계단이 막 이만한 계단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격의 거인용 계단도 아니고 그런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공간감을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진으로 예시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얀 설원의 사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공간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 공간의 크기를 알기 위해선 여기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만약에 사람이면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넓은지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유추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어떤 크기감을 유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숲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나요? 물론 이제 이게 나무가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 이 공간에 있지 않는 이상 이 나무가 뭔가 멀리서 보니까 좀 그냥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 인물이 들어가면 이 나무의 높이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죠? 예시를 더 단순하게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은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추가 안 돼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넓은 공간처럼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 클립이 들어가 있으면 이 클립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 줄자가 작동을 해서 여기가 클립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왼쪽은 그냥 풍경만 딱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잘 감이 안 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 트럭, 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비유해서 이게 이 정도 크기겠구나 라는 이 공간감이 더 잘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별거 아니고 이게 뭐 이런 걸 알려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디자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그냥 풍경만 딱 찍으면 그 풍경이 얼마나 광활한지가 잘 안 보여요. 광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기 인물이나 비교할 수 있는 걸 하나 넣어보세요. 이게 가로등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계단도 되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략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크기의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넣으면
넣으면 공간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이 좋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 공간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도로랑 여기 또 작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지 않나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작게 있으니까 이 높이가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하고 거의 몇십 명은 높이가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또 이거를 사람이 없다고 치면은 이렇게만 보통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인물이고, 저는 자전거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여기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공간이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넓은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사람이 조그맣게 이렇게 자전거 인식되는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진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막을 그렸는데 이 사막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오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린 캐릭터를 이제 넣어보면 캐릭터 굉장히 작게 넣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더 크게 넣으면 똑같은 공간인데 공간이 훨씬 더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나 그림을 할 때 역 이용해서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특이한 나무가 아니면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나무라는 인식되는 디자인 오브제를 넣으면은 이 나무가 대충 얼마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교 대상을 넣어주면은 이 나무가 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비교 대상을 더 큰 거를 넣으면 나무가 작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 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크기라는 거는 크다, 작다 이런 개념 있잖아요. 이거는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크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크기라는 거를 아예 느낄 수가 없고, 내가 여기다가 원을 넣으면 이 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비교 대상을 없으면 감이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작은 원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얘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키 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나라별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키가 큰 사람도 네덜란드 가면 키가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평균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크다라는 개념을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비교 대상이 있었을 때 이걸 크다라고 느끼는 거지,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크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으면 그 크다라는 거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요소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의식줄자의 뭐 계단이나 가로등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화면 안에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거에 비교해서 이거를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오브젝트를 넣어주기만 해도 공간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물체를 표현하거나 이 공간을 표현할 때 이 옆에다가 비교 대상을 넣어주면, 예를 들면 뭐 가로등을 이만큼 넣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 크기보다 더 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립을 요만한 걸 넣었다 그러면은 이 클립보다 조금 큰 거니까 뭔가 우리가 한 손바닥만한 이 정도 크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심리적인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자인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듄 포스터죠. 만약에 이 인물이 없이 이 괴물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안 본 상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괴물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되겠죠. 근데 인물을 이 사이즈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물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무의식 줄자를 이용해서 만든 디자인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앤트맨 포스터인데 우리가 토르의 이 망치 크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망치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무의식 줄자로 보면은 망치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한계치가 있잖아요. 토르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망치라는 크기를 이 인물이랑 비교해서 앤트맨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것도 역시 무의식 줄자를 이용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앤트맨 포스터인데 인물들이 이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작은, 손에 비교해봐도 거의 점처럼 보이는 이 뭔가가 있고 그림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군가 뛰어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것도 역시 무의식 줄자를 이용해서 만든 디자인 포스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봉 전인 캡틴 아메리카 다음 시리즈인가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이 방패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잡고 있는 저 손의 캐릭터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무의식 줄자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면 이 방패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이게 동전만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동전만한 거면
저 손가락의 크기가 저게 인간보다 클 거라고 예상을 못할 수도 있죠. 이거는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 많이 노출이 돼서 머릿속에 무의식 줄자가 생긴 건데,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는 보는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가, 이거를 또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록의 쓸모라는 책 커버 디자인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커버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모나미 볼펜을 이용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또 이제 펜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큰 과장된 펜 말고는 일반적으로 쓰는 펜의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펜의 크기를 이만큼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 그 주변에다가 인물을 되게 작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 줄자를 거꾸로 이용해서 뭔가 공간감을 또 색다르게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줄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내가 무의식 줄자를 쓸 때 보는 사람이 그 무의식 줄자에 대한 관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는가, 이거를 꼭 고려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또 궁금한 디자인 이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핫바! Dum dum